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풍 같은 시간 보내고 이제 마음이 진정되니 이런저런 생각 떠오릅니다. 31, 결혼하고 두 번째 명절 맞는 새댁입니다. 신랑은 2살 위, 우리는 8급 공무원 부부입니다. 둘 다 구급대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최근 나란히 진급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급여 둘이 벌어도 시원찮은 수준이라 열심히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내년쯤 이세 계획하고 있고요. 시댁은 홀시어머니와 29살 시집 안 간 시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 때는 일절 도움도 없었습니다. 둘 다 수험 공부하고 갓 임용된 상태라 모아둔 돈 별로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히 나름 깨끗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생겨서 들어왔습니다. 전세금은 친정에서 빌려주셨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마련하신 작은 상가 담보로 빚내서 주신 거입니다. 이자는 친정부모님이 우리 도와준다 치고 내주신다고 하셔서 원금만 갚고 있는데 다달이 정해진 금액을 친정에 보내고 있어요. 공무원 아파트는 임대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몇 년 뒤에는 빚을 끼고서라도 아파트 사고 싶어서요. 신혼일에도 많이 안 놀고 악착같이 아끼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신우는 틈틈이 시집살이를 시도했어요. 걔네는 예단으로 이런 것도 해왔다더라? 하루 한 번 이상 안부 전화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알지? 밥이 보약이다. 아침 저녁 갓 지은 밥 꼭 해서 먹여라. 한 집안 가장 대접해줘야 한다. 살림시키지 마라. 반협박성 잔소리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시시때때 연락 없이 신혼집 방문은 기본이고요. 오셔서는 식사라도 하시면 역시 밥이 맛이 없네. 등등 갖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무조건 내 편인 신랑이 그럴 때마다 버럭버럭해줘서 시어머니 신우 금방금방 입 다물긴 했어요. 남편 때문에 그나마 속이나 삭히며 그나마 지내오고 있었어요. 최근 추석 때문에 일정 상의하다가 정말 제대로 엎었어요. 천명절인 설날 때요. 저 서러움 겪어서 집에 돌아와 울었었거든요. 나름 새색시라 곱게 한복 차려입고 갔었습니다. 큰절 드리자마자 싸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옷 갈아 입어라. 바로 부엌에 넣고 종년 부리듯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도 모자라 계속 잔소리하셨어요. 야, 넌 이거도 못하냐? 손이 맵지를 못하네. 아주 집에서 오냐오냐 키운 티 다 난다. 딸을 이따위로 키워 시집 보내놓고 잠이 나올까? 그렇게 막말 쏟아내시던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그때 그냥 벙쪄서 어버버 멍청이 있었네요. 신랑이 부엌 들어와서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건데? 어디서 화를 내? 아이고, 아들 키워서 남 줬네. 남 줬어. 아들 키워 남전네 시모는 목 놓아서 울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큰어머니 고모님도 좋은 날 웬 큰소리냐며 떼어 말리고 저는 신랑 손에 이끌려 나오던 것이 지난 설 얘기입니다. 몇 달 냉전하다 시어머니가 사과 전화 오셨어요. 신랑은 그래도 내 엄마인데 봐달라 부탁하여 다시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한 건 있긴 했지만 그리 나쁠 건 없었어요.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신랑이 여행을 제안했어요. 설 때 너가 받은 상처 생각하면 내가 미안하다. 추석 첫날 둘째 날까지만 양가 친척 인사드린 뒤에 둘째 날 저녁 비행기로 출발해서 일요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일본 여행 가자. 남편이 일본 여행을 알아봤더라고요. 아껴 사느라 변변찮게 여행도 못 갔는데요. 둘이서 오붓하게 가을 여행하자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간만에 돈 좀 쓰자 둘이 결론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가 뭐라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걱정 마. 나만 믿고 맡겨. 친정에 말씀드렸더니 지난 설에 시끄러웠던 거 아시는 엄마는 좀 걱정스러워 하시기에 괜찮다 하였습니다. 오빠랑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추석 때 언니 친정 가서 있을 때 잠깐 엄마 아빠랑 가볍게 식사만 하고 비행기 타러 갈 것 같다고. 다음에 얼굴 보자고 미리 인사까지 마쳤어요. 신랑도 시댁에 말씀드렸겠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친정엄마가 전화와서 퇴근하면 집에 좀 들러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박서방도 데려오라고만 하십니다. 신랑 퇴근이 좀 늦어져 기다리다가 같이 8시쯤 친정에 도착하였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둘이서 눈치 보며 먹었습니다.
가라앉아 있던 엄마가 밥상 치우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넉넉 차는 살림이지만 우리 딸 곱게 키웠고 시집가서 썩이쁨 못 받는 거 알고 속 많이 알았지만 사위가 이뻐서 위로받고 살았다. 우리 딸이 자네 같은 남편 둬서 다행이라고 늘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다. 알고 보니 신우라는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여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 잘난 따님이셔서 전세금도 제대로 안 보태주고 그걸 매달 꼬박꼬박 다 받아가셨어요. 시집 오면서 예단 하나 준비 못한 집구석 다 알만하죠? 어디 명절 연휴에 시댁어른 모실 생각 안 하고 놀러 다닐 국리나 해요. 딸년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욕지거리 섞어가며 저리 소리 질렀다고 하네요. 너무 당황한 엄마가 시어머니 바꿔달라 했더니 어디서 전화 바꾸라 말아야. 딸년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요. 깨끗대다가 전화는 끊겼답니다. 이야기 듣다가 저는 손 떨고 입술 떨고 눈물 쏟고 신랑은 무릎 꿇고 사죄만 드렸어요. 아직 아빠한테는 전달 안 했습니다. 오빠, 아빠 알면 집안 뒤집어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번만 더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둘이 시댁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 다 집에 있더군요. 그간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신랑이 나섰는데요. 이번엔 눈이 뒤집힌 제가 먼저 악을 썼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우랑 눈 마주쳤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냐? 뭐? 뭐가? 야, 이 미친년아 죽고 싶어? 평소에는 제가 그런 말 안 쓰는데 눈 돌아가니 욕도 잘 나오더라고요. 신우가 먼저 달려들어 머리채 잡았습니다. 결국 저도 같이 머리채 잡고 뒹굴었어요. 아픈 줄도 모르겠고 있는 힘다에 미친 듯이 머리털 뽑아놓았어요. 제가 키가 168이고요. 신우는 155 정도여서 체격 차이도 납니다. 신우는 그날 저한테 많이 얻어맞았어요. 싸움은 처음인데 본능적으로 여기저기 막 패게 되더라고요. 그땐 정신없어 몰랐는데요. 신랑은 시모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너무 잘 패길래 패게 놔두는 게 돕는 거라 생각했대요. 시모가 악쓰며 버둥거렸다는데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정신 조금 차렸을 때는 신우가 쌍코피 흘리고 있어서 그냥 가방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왔고 신랑도 쫓아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해. 그래도 당신 여동생인데. 아니야. 걔는 좀 혼나도 괜찮아. 내 손으로 패면 더 심하게 맞았을 텐데 새언니한테 맞아서 쌍코피로 끝난 걸 감사해야지. 전화도 미친 듯 오고 고소한다는 소리도 오가고 있어요. 신랑이 뒷정리 다 할 테니 걱정 마라 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여행은 예정대로 떠나려고 합니다. 별일 다 겪으며 사네요. 추가합니다. 자작 아니고요. 자작 소리 들을 만큼 희한한 사건임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맞아요. 공부할 땐 죽어라 팠는데 시험 붙고 나니 또 금세 실수하는 게 맞춤법이네요. 여튼 신랑과 상의 끝에 신우 안 보기로 하고 둘이 외식하고 들어왔어요. 집 앞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했어요. 행여나 연락 없이 쳐들어오면 이번엔 자기 손에 맞는다는 신랑 말에 겁먹고 안 온 것 같아요. 신랑 카톡으로 구구절절하게 긴 글이 도착했는데 오빠한테 실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빠는 우리 집의 희망이었는데 여자한테 돌아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신랑이랑 한잔했는데요. 신랑이 너무 속상해합니다. 신랑은 어릴 때 아버지 잃고 워낙 형편이 어려워 친척들 도움으로 간신히 학업 이어나갔는데요. 학원 하나 변변히 못 다녔는데도 신랑이 공부를 꽤 잘했대요. 대학은 장학금 지원해주는 곳으로 진학해 장학금으로 졸업했고요. 실제로 대학 때부터 행시를 계속 준비하기도 했지만 수없이 떨어지다 현실 타협한 게 9급 공무원 시험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냐 평생 직장 구하고 나랑 결혼도 하고 장인 장모님도 믿어주셔서 자기는 행운아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안 그랬나 봅니다. 공부 잘하는 장남이 팔자 고쳐줄 거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잘난 아들 배출하면 준재벌과 며느리 맞아서 집 주고 차 바꿔주고 생활비 준다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아무리 헛꿈 꾸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자고 해도 안 됐나 봐요. 동네에서 유명한 수재였던 신랑이 끝내 9급 들어갔을 때 합격으로 기뻐하기보다 시모 시누이가 울면서 말렸다 합니다. 같은 9급 공무원 아내와 결혼해요.
처가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전세금 빌려주신다니 다행이에요. 예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머님 너무 울어서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겨우 이렇게 살려고 힘든 세월 참은 거냐? 결혼 전에 이런 문제로 저도 좀 힘들었는데요. 신랑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믿고 시골렸어요. 신랑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살아온 심성 바른 사람인데 남들은 그렇게 바라는 공무원 합격도 공무원 며느리도 성에 안 차서 난리치시네요. 신랑은 시어머니와 신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기대가 늘 짐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4개까지는 못 미치도록 늘 100% 내 편에 서주는 거래요. 덕분에 유별난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신랑과는 돈독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님 닮은 걸까요? 울 신랑은 시모 신우랑 참 다르긴 해요. 신랑 말이 내가 신우 팰 때 한편으로 후련했대요. 신우 못되게 굴 때마다 쥐어받고 싶어도 아버지 없이 어렵게 큰 동생이라고 짠한 마음에 손 한 번 못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두들겨 패니까 좀 웃기기도 했다네요. 시어머니가 신랑한테 전화로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한테 손을 대냐? 못 배워먹은 집 딸년을 데려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 신랑은 듣고 기막혀 하더니 자기 엄마랑 동생이 열등감이 깊은 것 같다고 그저 미안하다는 신랑입니다. 신랑 불쌍해서 더 이야기 안 했어요. 추석 때는 시댁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보살펴주신 큰 집에는 가야겠다고 신랑 혼자 잠시 다녀오기로 했고요. 아빠 눈치채실 것 같아서 원래대로 둘째 날 점심쯤 친정 갔다가 공항 갈 겁니다. 그냥 앞으로 조용히 왕래 끊을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가정교육은 지가 못 받았으면서 어디서 난리지? 하여튼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딱 본인 같은 시누이 만나서 시집가서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네? 연 끊으신 건 맞죠? 내가 댁 남편이면 먼저 나서서 연 다 끊었을 것 같네요. 먼저 인간다워야 내 엄마고 동생인 겁니다. 별거지 같은 집구석을 다 보내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